기간이 끝나면 그러니까 실형을 또 받으실 가능성도 윤석열 대통령 이제 검찰총장이셨는데 그때 민정수석이셨잖아요. 찬성하셨어요? 반대하셨어요? 나중에 회고록에서 네, 쉽게 뜯어먹는 이슈 토크 정치킨. 오늘은 4월 총선을 앞두고 신당 창당에 나선 조국 전 법무부 장관님 만나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조국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전주에 꽤 자주 오시는데 예, 자주 오죠. 네. 제 뭐 친구, 동지들 많이 있어서요. 오늘 뭐 신당 창당 말고도 과거에 많이 왔었습니다. 오늘 누구누구 만나셨어요? 뭐 어떤 일을 좀 하고 오셨어요? 오늘 아침에는 기자간담회를 했고요. 네. 동학농민혁명관 방문하고 시민들하고 같이 거리를 걷고 난 뒤에 이태원 그 참사, 또 세월호 참사 추모하고 이렇게 쭉 하고 난 뒤에 일로 왔습니다. 좀 시민들 만나보셨을 때 어떠셨어요, 오늘? 시민들이 뭐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따뜻하게 응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많은 분들이 뭐 남녀노소 막론하고 오셔가지고 뭐 위로하고 격려하고 뭐 사진 찍어주시기도 하고 사진 찍자 그러시기도 하고 해서 너무 좋았습니다. 아니, 본격적인 정치 얘기 들어가기 전이긴 하지만 혹시 전주 출마 가능성도 있으십니까? 글쎄요, 뭐 제가 지역구에 출마한다 안 한다는 그 자체를 제가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정식으로 당이 결정이 되고 만들어지고 공천관리위원회 등등이 만들어지고 난 뒤에 결정하는 문제지 지금 제가 개인이 뭐 이런다 저런다 말할 것은 아니다고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름이 드시면서 네, 편하게 예, 예. 하시면 되고요. 네, 예. 저희가 정치킨이라고 네, 예. 정치와 치킨을 합친 이제 프로그램인데 보신 적은 없으시죠? 그때 전북대에서 기자님 뵙고 난 뒤에 이게 무슨 프로그램인가 해서 몇 번 들어가 본 적이 있습니다. 예, 예. 사양하겠습니다. 답변. 미안합니다. 신당 치믈리에 출신 PD가 상당을 좀 선정을 했는데 제가 치킨 감별사거든요. 실제로 배달의 민족에서 네. 치믈리에라는 행사를 열어서 치킨을 감별하는 자격증 대회를 열었어요. 네, 그 대회 이름이 침흘리에입니까? 치물리에, 소믈리에 대신에 치물리에. 침흘리에. 예, 치물리에. 아, 무슨 말인가 했어. 예. 치믈리에 저는 침흘리에라고 생각했습니다. 너무 생생하다. 생각지 않은 개그. 그래서 이제 이게 남부시장에서 유명한 통닭이라고 해서 제가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예, 하나 먹어보겠습니다. 예. 좀 식었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모든 소스를 안 찍어 먹습니다. 아, 네, 후라이드만 먹고 양념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살이 안 찌시네요. 그럼 운동을 해서 안 찍을 것 같고. 운동은 어떤 걸 좀 하시나요? 정치 선언하고 난 뒤는 못했는데 말이죠. 특히 2019년 그 이후부터는 워낙 뭐 정신적으로 힘들어서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이제 운동을 했는데 그냥 헬스는 좀 재미가 없으니까 기본 헬스를 하면서 막 젊은 남성들이 알 수가 있는데 그 무반동 턱걸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올라가는 거. 요거 훈련을 많이 했습니다. 요렇게 그대로 올라가는 거. 풀업, 요렇게 올라가는 거. 그거 되게 힘들어요. 네, 엄청 힘들어요. 하나도 못하는데. 정말? 그래. 무반동으로 겨우 5개 하는 것 같습니다. 아, 그러니까요. 제가 잠깐 육아일직을 할 때 건지산을 다녔었거든요. 어디 오면서 그 건지산 옆을 통과했습니다. 아, 예. 그러셨어요? 되게 좋았거든요. 근데 이제 일이 바쁘고 하니까 못 하고 있어요. 관리를. 자기 산책은 관리를. 운동이 아니고요. 운동을 하려면 그건 그래요? 제가 근력 운동을 하셔야 되고 그 코어 근육 강화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최고의 운동은 스쿼트라 생각해요. 스쿼트를 꼭 하셔야 적어야겠다. 됩니다. 스쿼트를 꼭 딱 하겠습니다. 하나만 하라 그러면 스쿼트를 하셔야 됩니다. 본격적으로 저희가 지금 이제 신당 창당 관련 네네, 이슈가 네, 많아서 좀 질문 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지난해 11월에 비법률적인 방식으로 명예회복의 길을 찾겠다라고 예, 그렇죠. 하시고 이제 신당 창당 선언을 하시면서 검찰 독재 정권의 종식을 위해 맨 앞에 서겠다. 그냥 종식이 아니라 저는 계속 조기 종식이란 말을 쓰고 종식.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단어를 계속 이제 구별해 쓰고 있나 하면 현 상태로 통상적 정치적 법적 절차에 따르게 되면 윤석열 정권을 교체할 수 있는 시간은 3년 반 뒤에 대선입니다. 3년 반 뒤에 대선인데 제가 조급증이 있는지 모르겠으나 3년 반 동안 참아야 하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건 저 개인만이 아니라 제 주변에 많은 친구들, 동지들, 벗들 그리고 통상 제가 만나는 시민들을 보면 어떻게 3년 반을 더 견디지라고 얘기합니다. 저 역시 그렇습니다. 사람들의 지금 많은 우리나라 국민들의 저는 한 60% 이상은 윤석열 정권을, 윤석열 대통령을 심리적으로 탄핵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심리적으로 탄핵을 했다고 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물러가진 않죠. 국민들의 마음에선 이미 대통령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근데 그걸 실제 정치적, 법적으로 실현하려면 다른 정치적 행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저는 그 조기 정식을 위해서 지금 나섰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고민도 많으셨을 것 같은데 마지막까지 물론이죠. 현실 정치 참여하는 거에 있어서 마지막까지 뭐 걸린 부분이라든지 어떤 점 고민하셨어요? 근데 근본적으로는 제가 출마하라는 얘기를 아주 권유를 많이 받았는데 법무부 장관으로 간 것도 정치인이 안 되려고, 즉 출마를 안 하려고 장관으로 입각을 한 겁니다. 그건 뭐 많이 알려진 사실인데, 근데 그 뒤로 여러 가지 이제 안 좋은 일, 비극적인 일들이 이제 벌어졌고 저와 저 가족에게 이래서 벌어졌는데 그 과정을 거치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고 그럼 이런 사태를 어떻게 이제 극복해야 되는가의 문제가 단순히 저와 저 가족만의 문제가 아니라 2019년 시점에는 윤석열 검찰이 뭐 조국 수사를 한다 이런 측면이었다면 그 뒤로 점점 변해나가는 상황을 보게 되면 이어지는 윤석열 검찰 그다음에 윤석열 정권의 행태는 조국 개인에 대한 수사가 아닌 대한민국의 뿌리를 뽑아버리는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뭐 민생, 경제, 외교, 안보, 국방 모든 데서 우리 대한민국이 진보 보수를 떠나서 정리했던 여러 가지의 가치가 있거든요. 소중히 간직했던 가치가 있는데 뭐 단적인 예로 홍범도 장군을 거의 좌빨로 몰아세우고 홍범도 장군 동상을 육사에서 뽑아버린다거나 이런 것은 뭐 진보 보수의 문제가 아니라 정신 나간 짓인 거거든요.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보고 제가 아무리 재판을 받고 있는 몸이지만 그리고 검찰 독재와 관련해서 제가 또 공격을 얼마나 받겠습니까? 제가 아무리 검찰 독재와 싸운다고 하더라도 뭐 온갖 공격이 예상되는데 그걸 감수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왜 없겠습니까? 여러 고민을 많이 했는데 수많은 공격과 비난과 조롱이 있겠지만 제가 해야 될 역할, 또 제가 해야 될 소명, 쓰임 이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다른 건 몰라도 이 정권을 조기 종식시키는 데는 제가 할 일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결심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점에서 현실 정치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당을 새로 만드는 방식을 택하신 이유는 뭘까요? 첫째는 제가 아무리 잘났다고 하더라도 혼자 일은 할 수는 없죠. 윤석열 정권의 조기 종식, 민생 경제 회복 등등 문제가 제가 뭐 북콘서트를 한다거나 글을 쓴다거나 이렇게만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 당을 만드느냐? 동지가 필요하기 때문이죠.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이고 조직이 필요하기 때문이고 그걸 통해서 집단적으로 조직적으로 이 대오를 꾸리고 윤 정권과 한번 제대로 한번 싸워봐야겠다 이런 마음을 먹었습니다. 조국 신당의 어떤 비전? 좀 어떤 것을 지금 계획하고 계신 거예요? 저는 이제 윤석열 정권의 종식 이유가 저의 비전일 수도 있습니다. 네. 종식은 이건 최소한의 저희의 과제죠. 네. 이 정권이 끝나야 뭘 할 수가 있죠. 윤 정권을 끝내고 난 뒤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를 저는 생각해 보게 되면 과거 보수 정권은 말할 것도 없고 진보 정권 하에서도 여러 가지 이유로 좀 법률적 용어이긴 한데 국민들의 사회권은 제대로 보장되지 못했습니다. 주거권 문제, 일자리 문제, 임금 문제, 특히 비정규직의 임금, 그 다음에 노인복지 문제, 저출산 문제 등등 이런 문제는 제대로 해결되지 못한 상태로 넘어왔거든요. 그걸 저는 이제 사회권 선진국으로 만들어야 된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우리나라가 정치적 민주화, 1987년에 정치적 민주화 이후로 자유권은 아주 고도로 발전이 되었어요. 물론 윤석열 정권 이후에는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가 투퇴하고 있지만 그래도 OECD 수준을 유지는 하고 있는데 사회권 문제 같은 경우는 정권은 물론이고 일반 국민들도 집 문제는 내가 돈 벌어가지고 내가 월급 모아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만 생각하고 있지 국가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생각들을 못하고 있는 게 많습니다. 네. 국민들 중에 다수는. 그러다 보니 우리나라가 지금 초저출산 사회가 됐는데 왜 못하냐. 뭐 일단 아무리 연애를 해도 집 문제, 육아 문제를 생각하면 아득하기 때문에 결혼을 미루고 또 연애하다가 결혼을 미루다 보니 헤어지게 되고 이렇게 계속 젊은이들이 미래가 없는 상황으로 반복되고 있다고 저는 보고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OECD 국가, 선진복지 국가에서 실제 많이 하고 있는 주거 문제, 육아 문제를 국가가 책임을 지거든요. 그러면 연애하다가 결혼하고 그러면 또 인구 문제도 다 해결되겠죠. 이런 문제에 대한 비전이 전 있다.
제가 뭐 이 정치 참여하기 전에 쓴 책을 보게 되면 사회권 선진국이라는 책이 네. 있습니다. 그게 저희 일종의 비전 중에 하나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이제 신당 창당의 첫걸음에 계시기는 하지만 이제 이후에 지방선거도 있고 2027년 대선이 네, 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이 당이 과연 어떤 길을 갈 것이냐 뭐 궁금해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그때까지 네, 네, 네. 과연 이 당이 계속 있을 것이냐? 계속 가야죠. 네, 뭐 민주당이 혹시 합쳐지는 건 아니냐? 그런 그거 일은 어떻게 없을 것 보세요? 같습니다. 어떤 목표를 좀 가지고? 저는 뭐 우리 민주진보진영 넓은 의미의 진보진영 내에서 민주당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고 크다 생각하고요. 민주당이 일단 규모에서도 제일 큰 것이고 170석 이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향후 수권 정당을 지향하지 않겠습니까? 그 역할을 매우 존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대 정당이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나 하면 의사결정이 좀 느리고 뭐 윤석열 정과의 싸움에 있어서도 조심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민주당은 수권 정당을 지향하고 있고 그러하기 때문에 고려해야 될 대상자가 많습니다. 즉 민주당을 지지한 사람들이 아주 진보 성향만 있는 게 아니라 중도층도 있거든요. 네. 우리나라 사회에 뭐 진보 보수 중도가 있다면 민주당은 중도를 가지고 중도 역시 포섭하고 고려하고 배려해야 되는 그게 민주당의 역할이죠. 그렇다 보면 아까 얘기했던 윤석열 정권과의 뭐 조기 종식 이런 말을 하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실제 검찰개혁 문제도 잘 돌이켜 생각해 보시면 2019년, 2020년까지는 민주당이 검찰개혁 이슈를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네. 그러다가 한 2년 정도, 1년 반 정도부터 이제 검찰개혁 문제를 전면화했고 민주당 안에서 철험회라는 그 소장파 모임, 즉 검찰개혁에 아주 강한 입장을 갖고 있는 모임이 있었는데 그분들은 민주당 안에서도 사실은 소수파였어요. 근데 결국은 검찰 독재 정권의 횡포가 막 온 사방에 드러나고 난 뒤에 그 철험회의 입장이 당론으로 채택되어서 지난 대선 직전에 법률이 통과됩니다. 네. 그 세월이 오래 걸립니다. 그건 뭐 민주당을 비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네, 민주당의 네, 네. 구조가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는 그런 게 아니라 작고 강한 정당, 강소 정당을 또 진보 성향이 강한 강소 정당을 만들겠다는 것이고 그러면 검찰개혁 문제건 뭐 등등의 문제를 민주당보다 더 먼저 민주당보다 더 빨리 문제를 제기하려고 한다. 그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민주당이 못하는 얘기, 좀 조심스러워하는 얘기를 먼저 함으로써 저희의 역할을 하려고 하고 그 역할은 단순히 뭐 이번 총선용으로만 만들었다. 뭐 그렇게 할 수가 없겠죠. 이 현재 정당 구조상 다음 뭐 지방선거, 그 다음 대선 때까지 이제 계속 필요한 일이다 생각하고 그게 민주진보 진영 전체를 위해서 도움이 된다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된다라고 확신을 하신다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민주당 내에서도 그렇고 유권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는 것 같아요. 네네. 이정 장관님의 신당 창당과 현실정치 참여가 결국 이제 민주당의 부담이 되는 것 아니냐, 국민의힘에 도움이 되는 일 아니냐 네네. 이런 생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제가 이제 그 부산에서 창당 문제를 선언하고 난 뒤에 박홍근 의원 전 원내대표이고 현재 비례연합 문제 관련해서 단장으로 알고 있는데 뭐 신당이 도움이 안 된다라는 입장을 강하게 표출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그 입장 바로 이어서 정청래 수석 최고위원이 그렇지 않다. 네. 따로 또 같이 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셨고 어제는 홍익표 현 원내대표가 인터뷰를 통해서 뭐라고 하셨나 하면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길이 있다. 그러시면서 홍 원내대표가 말하기를 민주당은 민생에 집중하고 조국 신당은 검찰개혁에 집중을 하면 서로의 각각의 역할을 하면서 서로 상생하는 관계가 될 수 있다라고 말을 하셨어요. 지금 이제 저 민주당의 입장에서 당연히 민주당의 이익을, 당적 이익을 추구하는 건 너무 당연한 일이죠. 저도 다른 정당이기 때문에 다른 정당으로 갈 것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저희의 당의 목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건 당연한 일이나 윤석열 정권을 끝장내자는 점에 있어서는 별 차이가 없을 것 같아요. 그에서 서로 협력할 건 협력하고 대화하고 소통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풀릴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문제는 저는 국민들이 결국 판단할 것이라고 봅니다. 국민들이 봐서 조국 신당 필요 없어? 그냥 필요 없어지는 거죠. 근데 저희가 하는 여러 가지 활동들을 보고 민주당 말고 다른 역할이 저쪽이 해주는 역할이 있구나. 그러면 저기도 필요하고 민주당도 필요하고 난 판단을 국민들이 할 것인데 저는 우리 국민들이 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과거 많은 진보 성향의 유권자들이 표 하나는 민주당이 주고 또 표 하나는 민주노동당 또는 뭐 정의당에 줬었거든요. 네. 그렇다고 해서
뭐 노회찬 의원이 고 노회찬 의원이 국회의원이었을 때 그것이 특별히 방해된다고 얘기를 한 사람이 없다고 생각해요. 무조건 노회찬을 죽여야 돼 이렇게 한 사람 전 보지 못했거든요. 그런 것처럼 전 이제 시작이다. 근데 제가 앞으로 저와 저희 당이 하는 모습을 보고 판단하시지 않으실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검찰 수사가 이제 그동안 뭐 심했다라는 과했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또 많은 분들이 동의하실 수 있는데 네네. 결과적으로 어쨌든 법원이 네네. 2심에서까지 유죄로 판결을 네네. 내렸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이제 이게 총선이 끝나면 그러니까 실형을 결국 또 받으실 가능성도 있죠. 있는 건데 네네. 이 부분에 대해서 유권자들을 어떻게 설득하실 건지. 저는 우리 1심, 2심 판결이건 대법원 판결이든 그 판결이 나면 그 전국적 판결을 존중하고 따라야 되는 거죠. 네. 그게 이 나라 국민의 뭐 의무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걸 기본 전제로 하고 하지만 동시에 판결의 내용에 무조건 따라야 된다, 승복해야 된다, 그건 다릅니다. 제가 판결의 최종 결과에는 당연히 승복하지만 판결의 재판부가 그 인정했던 사실관계, 적용했던 법리에 대해서는 제가 동의하지 못한 부분이 매우 많습니다. 그럼 그 동의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무조건 입을 닫고 있어라? 그는 민주국가가 아닌 거죠. 저는 당연히 그 헌법상 보장된 권리로서 상소를 했고 그 상고를 했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판단을 하겠죠. 그 판단이 있기 전까지는 제가 저희 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이 저희 기본권이에요. 뭐 보수 언론이나 뭐 등등에서 재판 유죄 판결 받았는데 뭘 하냐? 그러면 저희 기본권이 사라집니까? 아닙니다. 그리고 대법원에서 판결이 나면 또 승복할 것입니다. 제가 마지막 그날이 언제 올지 모르겠으나 판결의 날이 그때까지는 저희 끝까지 제가 제 일을 할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주진보 진영의 일각에서도 나오는 이제 이야기들이 결국 이제 이재명 대표도 사법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네네. 그런 것들이 이제 겹치면서 이게 사법 리스크 쌍끌이가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뭐 그렇게 말씀하시는 뭐 기사들도 얼핏 보았는데요. 네. 뭐 이재명 대표도 재판받고 계시고 저는 이미 선고도 남았는데 저는 반문을 하고 싶어요. 이재명 대표도 기소되셨고 재판받고 있고 저는 재판받고 이제 하고심에서 유죄 판결이 났는데 김건희 씨의 범죄 혐의는 김건희 씨의 공범은 1심 판결에서 모두 유죄가 확인되었고 그 다음에 그 1심 재판부에 제출됐던 검찰의 보고서에 김건희 씨 및 그 장모가 23억의 수익을 얻었음이 적혀 있습니다. 근데 윤석열 검찰, 한동훈 당시 검사 등등을 따르는 그 검찰이 김건희 씨는 소환조차도 하지 않았습니다. 네. 소환조차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수사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기소도 되지 않았고 기소가 되지 않았으니까 1심 판결도 안 내려졌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무슨 자격이 있다고 당신들은 재판받았으니까 또는 기소되었으니까 입을 닫으라고 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 말할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다 생각하고요. 한동훈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손준성 검사장, 특히 고발 사주에 의해서 1심 유죄 판결이 났지 않습니까? 네. 그 손준성 검사가 고발장을 갖다가 당시 이제 그 보수정당 국힘 전신에게 보낼 그 시점에 손준성 검사와의 단톡방에 당시 한동훈 검사가 60장의 사진을 올립니다. 풍경 사진 올렸겠습니까? 맛집 사진을 고발장 초안을 보낼 그 하루 전날에 음식 사진 20개 올렸나요? 60개를 올렸겠습니까? 풍경 사진 60개를 올렸겠습니까? 가의심작이 된다. 저는 한동훈 검사와 손준성 검사가 긴밀히 소통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걸 모두 삭제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한 뒤에 손준성 검사는 기소가 되었는데 윤석열 정권의 법무부는 손준성 검사를 징계하기는커녕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그 사람을 검사장으로 승진시켰습니다. 왜 승진시켰을까요? 입을 다물고 있으라는 보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범죄의 공범이란 거죠. 그런 사람이 무슨 질문할 자격이 있습니까? 자신들이 수사를 안 당했고 자신들은 기소를 안 당했기 때문에 유죄 판결을 받을 기회가 없었던 거죠. 자신들이 한 행위는 언론에 난 것만 찾아보더라도 수많은 중대한 범죄를 범한 것으로 보이는데 검찰을 쥐고 있고 그 검찰이 수사를 안 하니까 기소가 안 됐고 기소가 안 됐으니까 재판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무슨 자격으로 그런 말할 자격이 있는지. 김건희 씨, 그 아까 얘기했던 도이치모터스 외에
디올백을 받았음을 국민 전체가 다 봤습니다. 근데 소환했습니까? 권익위, 경찰, 검찰 수사를 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다라고 생각해요. 윤석열 대통령 문재인 정권 당시에 이제 검찰총장이셨는데 그때 민정수석이셨잖아요. 그때 네네. 임명할 때 찬성하셨어요? 반대하셨어요? 저는 그 문제는 사실 인사 문제는 약간 그 완서약을 씁니다. 아, 상세한 과정 얘기는 자체를. 상세한 얘기를 할 수가 없다. 아, 그에 대해서는 과거 노영민 비서실장, 최강욱 의원 등이 그 편린을 공개한 바 있고요. 당시에 이제 민정수석실에서는 어떤 의견을 냈는지, 근데 등등의 이유로 이제 뭐 상세한 얘기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임명하게 된 과정이 있는데 그 노영민, 최강욱 두 분이 밝혀졌던 것만 보게 되면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가 다른 어떤 후보보다 검찰개혁에 앞장서겠다고 맹세를 했습니다. 네. 공수처 찬성하겠다. 검찰의 수사지 폐지하겠다. 검찰, 경찰 수사권 조정은 물론이고 수사와 기소 분리까지 하겠다고 맹세를 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대중적 인기가 또 있었죠. 네. 그러다 보니 임명으로 갔는데 총장 되자마자 모든 그 맹세를 다 뒤집었죠. 그 다음에 대통령 되고 나니까 말할 것도 없죠.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뭐 더 상세히 말할 건 나중에 회고로 계속 그러니까요. 얘기를 해야 될 것 같네요. 제가 보안 서약을 했기 때문에. 아니, 정가에서 또 반대를 하셨다는 이야기도 있는 것 같아서 이제 뭐, 보안상 아니 뭐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지켜본 사람들이 얘기를 한 건 알고 있고요. 제가 제 입으로 제가 어떤 입장을 얘기했다 안 했다 말하는 것은 좀 어긋나는 것 같습니다. 네. 10분 정도 이제 10분 정도. 네, 빨리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아, 뭐 예. 우리 비서관님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네. 아, 네. 그 빨리 네, 마무리합시다. 그러면은 네. 저희 밸런스 거의 다. 게임 네? 밸런스 게임? 밸런스 게임 합시다. 밸런스 게임 얘기할 거 한번 다 할게요. 했으니까. 예, 예. 네. 아니, 여쭤볼 게 많긴 한데 다 얘기했어요. 네. 한 명과 다시 결혼해야 이 중 한 명과 한 명과? 다시 결혼해야 한다면 1번 주가 조작한 여자, 2번 학력 위조한 여자. 예? 독신으로 살겠습니다. 독신으로 살겠어요. 아, 그 답이 있었군요. 네. 어떤 직장에서 일하고 싶은지, 좋아하는 일을 한동훈과 함께 하는 것, 2번 싫어하는 일을 최강욱과 함께 하는 것. 당연히 두 번째입니다. 아무리 싫어해도 최강욱과 같이 하면 좋아하는 일로 만들 수 있을 것 같고요. 한동훈과 같이 하면 아무리 좋았던 일도 나빠질 것 같습니다. 저는 사람이 중요하다 생각해요. 예. 사람이 중요하다. 네. 네. 그 결국 이제 당이 새롭게 만들어지면 네. 이 당에 대해서는 뭐 조국 전 장관님 계시지만 인물들을 통해서 이제 네. 국민들이 이 당이 어떤 네, 네, 당인가 네, 네. 인식을 할 텐데 어떤 인사들 좀 영입 계획 있으세요? 저는 지금의 국민들이 느끼고 있는 개혁의 요구가 있습니다. 저는 검찰 개혁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만 그렇지 않고 언론에 대한 그 분노도 상당하다고 생각해요. 네. 뭐 검찰 개혁, 언론 개혁, 우리 사회에 이제 과거 진보 정부, 문재인 정부를 포함해서 시도를 하다가 이루어지지 못했던 개혁이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같은 경우는 초기 반년은 열심히 개혁적으로 가다가 후반에 코로나가 터지면서 코로나 수습으로 모든 역량이 동원돼 가지고 여러 가지 개혁 시도가 중단됐어요, 사실은. 모든 역량이 코로나로 갔기 때문에 미진한 게 많죠. 그러면 그 검찰 개혁만이 아니라 언론 개혁이든 재벌 개혁이든 또는 기재부 개혁이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대표가 될 만한 분들 좀 모셔야겠다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인재영입위원장을 네. 이제 직을 맡았고, 많은 그런 분들을 이제 사적으로도 만나고 있고, 나중에 공모 절차를 통해서도 지원 또는 타천을 받을 생각입니다. 전북에서도 혹시 인사들 좀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 있으세요? 뭐 당연히 접촉을 해야죠, 당연히요. 네. 저희가 이제 아는 한도 네. 내에선 최강욱 전 의원이라든지 최강욱은 황현선 후보. 민주당 당원인데, 최강욱은 민주당 당원이고 황현순 후보도 민주당 경선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일로 나오겠습니까? 그거는 뭐 정치 도의상 그건 어려운 얘기고요. 민주당 안에 있건 또 가칭 조국신당에 있건 좋은 분들은 좋은 분들이고 나쁜 분들은 나쁜 분들이에요. 저는 민주당 안에서 좋은 역할을 한 분들이 그 안에서 좋은 역할을 해주시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장관님 그러면 지금까지
돌아다니시면서 만나셨던 분들은 어떤 분들이 있는지 저에게 좀 몇 분 정도 알려주실 수 있나요? 인사 기밀이라서 말씀드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지역구 나오실 거예요? 이미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네. 그건 당적 결정을 통해서 하는 것이지 제가 이런다 저런다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예, 예. 전주도 자주 찾으시고 예, 뭐 예. 친구분들도 많으시고 하시지만 전북이 특히 유독 지난해 되게 순환을 좀 많이 당했어요. 네, 예, 잼버리 예. 뭐 잼버리. 실패부터 해가지고 새만금 예산이 갑자기 막 깎이고 예. 지금 국회의원 수도 지금 한석이 예, 준다 줄었죠. 만다 이러고 있거든요. 이 좀 어떻게 보세요? 이 전체적인 현실에 대해서 전북도민들이 느끼는 어떤 경제적 낙후에 대한 뭐 그런 것들도 있고 네, 네. 목소리들이 많거든요. 일단 먼저 전주의 문제 또는 전북의 그런 문제 같은 경우는 전주나 전북만의 문제가 아니라 수도권이 아닌 지방 또는 지역 도시에 거의 비슷한 상황입니다. 제 고향인 부산 경우도 구도심은 다 죽었어요. 그리고 제가 여러 군데 가보면 네. 뭐 모포 가본 경우도 구도심이 얼마나 침체되어 있는지 다 보여주고 있고 전주 경우도 제가 상세히는 잘 모릅니다. 전주 시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제가 와서 왔다 갔다 할 때 직접 보고 들을 때 또 친구들이 동지들이 얘기해 주는 거 보게 되면 상황이 어떤지 좀 알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이 수도권 중심 특히 서울공화국 문제를 해결해야 전주 또는 전북의 문제가 해결되는 단초가 풀린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런 일반론적인 얘기 말고 전북 같은 경우 새만금 문제가 있고 또 이제 특별자치도가 법원이 통과되었지만 네. 재정 문제는 해결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새만금 개발도 어떻게 할 것인가 관련해서 그럼 돈은 어떻게 할 거냐, 땅은 어떻게 누가 네. 운영하느냐. 네. 그 땅이 제가 아는 바로는 전북계 아닌 걸로 알고 있거든요. 새만금 땅 자체는 돈과 사람의 문제를 지역에 주는, 지역에 맡기는 이런 게 있어야 지역이 크는데 지금은 전북특별자치도라는 법은 통과되었지만 강원도도 마찬가지죠. 그 정치인들이 요구하고 도민들이 이제 원해서 통과되었지만 충분한 그 지방 분권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그런 거기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는 지역 출신 사람들이 많이 정치권에 진출을 해야죠. 저는 뭐 전북 사람, 전주 사람 아니지만 저는 스스로를 지역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서울에 사시는 분들은 그 생각을 잘 못 하세요. 서울 중심으로 키우면 된다고 그러고 심지어 국민의힘은 수도권, 즉 경기도도 서울에 포함시키자 할 정도이기 때문에 그런 사고를 바꾸려면 저는 전국에 있는 전주만이 아니라 또 전북만이 아니라 전국의 지역 주민들이 이런 서울공화국 현상에 대해서 절대 용납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법을 바꿔야 되고 강제로라도 뭐 이제 그 공기업이건 국가기관이든 이런 것들을 지역으로 내보내야 된다 생각을 하고요. 네. 제가 사회권 선진국이라는 책에서 뭐 개인 생각으로 제가 이 조국 신당이 아니라 개인 생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대법원이 서울에 있을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대법원은 시민들이 출석하는 곳이 아니고 변호사들이 출석하는 곳이 아니에요. 서류로 왔다 갔다 하는 곳이에요. 그럼 예를 들어서 대법원이 대구에 있지 않을 이유가 뭐에 있습니까? 왜 문제가 됩니까? 헌법재판소, 시민들이 헌법재판소에 갈 일이 없습니다. 법률가들이 하는 곳입니다. 그럼 헌법재판소가 전주에 있지 않을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대검찰청. 대검찰청도 검찰 전체의 지휘를 하는 곳이지만 거기에 시민들이 송무를 하고 갈 곳이 아닙니다. 대검찰청을 떼서 강원도로 보내지 않을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세종에 여러 많은 기관이 가 있지만 네. 행정 중심으로 네. 행정복합도시를 만들었는데 물론 이제 부족하죠. 근데 제가 이제 법을 전공했기 때문에 사법 관련 기관들을 지방에선 다 보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럼 그게 전국에 몇 개만 보내도 뭐 당장 그 지역에 있는 식당이 좋아하실 거고 또 주민들이 관련 업종 사람들이 거기 살게 되니까 경제가 살겠죠. 네. 이런 식으로 좀 발상을 전환해야 된다. 무조건 좋은 거는 다 서울에 몰아놓고 이런 식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때 이제 뭐 문재인 정부에서는 워낙 지방 분권에 예, 대한 예. 이제 그 제도적인 틀 같은 것을 마련을 했던 것 같고 노무현 정부는 공공기관 이전 말씀하신 그렇죠. 것들을 예. 추진을 했잖아요. 근데 그 이후에 뭐 큰 지역에 대한 어떤 대책들이 보이지 않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공공기관이 이전한다 하더라도 결국 지역의 어떤 일자리, 네, 예. 교육 문제가 해결이 되지는 않았거든요. 그게 이제 뭐 진보 정부에서도 마찬가지였는데 그래도 사실 지방 분권의 문제를 최초로 전면적 국정 과제로 제기한 정부는 노무현 정부입니다. 그래서 행정도시는 물론이고 몇 개년 계획을 짜가지고
그 각종 기관들을 지방으로 다 보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잘 가보시면 여러 중앙기관들이 지방으로 가 있어요, 지금. 그런데 원래 이전하기로 했던 것보다 속도가 늦고 개수가 적은 상태예요. 윤석열 정권 들어서는 뭐 지방 분권이 아니라 오히려 지금 서울 중심 공항으로 역전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그 윤석열 정권을 조기 종식시켜야 되는 여러 이유 중에 하나가 지방 고사라고 생각해요. 지역 고사. 이렇게 되면 서울만 남게 될 것이다. 그럼 나머지 지역 사람들은 뭐냐 이거죠. 이건 안 된다. 이런 역진 현상, 퇴행 현상을 막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것도 조기 퇴진, 조기 종식의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죠. 저희가 구독자 질문도 사실은 100개 넘게 하루 만에 들어왔거든요. 네. 네, 그 중에서 하나만 일단 네. 시간이 없으시다고 하시니까 하나만 미안합니다. 드릴게요. 1.4. 네, 질문 주신 게 퍼주면 특혜, 막으면 지방 발전이 안 되는 상황에서 조국 전 장관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나요? 지방에 돈을 주는 거는 퍼주는 거고 서울에 돈을 주는 것은 투자입니까? 그 말 자체가 틀린 말이다. 그 프레임이고 지방에 퍼주기란 말 자체를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 같은 돈을 이상한 데 쓰고 있는 게 한두 개가 아닌데 왜 지방에 퍼준다는 말을 쓰냐. 그 질문 자체를 그렇게 단어를 쓰면 프레임에 말리기 때문에 다르게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말씀해 주신 것들 유권자들의 선택에 많이 도움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마지막으로 한 말씀 유권자들한테 부탁하십니다. 제일 맛있는 그 치킨을 주셨는데 치킨을 먹지 못하고 이제 뭐 제가 떠들기만 했습니다. 다음에 와서 치킨과 맥주를 먹도록 하겠습니다. 전주 지역, 전북 지역 시청자 여러분 많이 도와주십시오.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래, 그 스쿼트를 한번 알려주시면 어떨까요? 그걸 찍으려고 그러지? 안 해. 스쿼트 하면 다 동영상 보면 나오는데 뭐. 왜 그래? 떡은 왜 있습니까? 익산? 유명한 떡이라서 그래요? 생크림이 들어간 떡인데요. 떡 안에? 네, 안에 생크림이 들어있어요. 나중에 갈 때 하나 가지고 올게요.